장맛비가 내리던 그 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젖은 머리카락,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이러면 안 돼. 넌 혜진이 친구잖아.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기억을 지워내듯 친구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계절, 지금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어색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서울을 떠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작아지고 느려졌어요. 도시의 빠른 리듬에 익숙해진 몸이 이곳의 시간과 맞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8월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입구의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섰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이면은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요. 가족묘 구역 한쪽, 소나무 아래, 비석 앞에 놓인 국화가 아직 싱싱한 걸 보니 누군가 최근에 다녀갔나 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비석의 먼지를 닦았어요. 야, 혜진아, 나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옆에 납골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 김윤미.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납골함 앞으로 다가가 이름을 다시 읽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봄이었어요. 불과 5달 전.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햇볕이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보고 있었어요. 김윤미. 그 이름을 떠올리자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혜진이네 집 마당에서 수박을 먹고 있었죠. 씨를 뱉으며 장난치던 우리에게 혜진이네 어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점심 먹어라. 시원한 냉면 만들었어. 아주머니는 늘 웃고 계셨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웃음. 목소리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냉면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었어요.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혜진이와 나는 그릇을 비우듯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어.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은우야, 집에 가면 밥 먹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가끔요. 아버지 바쁘시지? 네, 며칠씩 안 들어오세요. 그럼 자주 와. 한창 클 때인데 잘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혜진이도 심심해하고. 네. 나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멀리 일 가시면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었어요. 부담스러워 말고 굶지 말고 꼭 와. 아주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좋아했어요.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느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이었다는 걸. 내 안에 어떤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발밑의 풀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칠고 건조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혜진이 묘와 아줌마의 납골함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줌마.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 나는 이곳과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끊었다기보다는 도망친 겁니다. 혜진이가 죽은 그 여름 이후로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동창 몇 명,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하지만 고향과 연결된 번호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러 지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였죠.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외롭진 않았을까? 누군가 곁에 있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혜진이가 죽고 난 뒤 내가 아주머니를 매일 찾아갔던 그 여름을, 설거지를 도와주고 장을 받아들이고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있었던 날들을, 그리고 그날 밤, 장맛비가 내리던 그 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젖은 머리칼,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이러면 안 돼. 넌 혜진이 친구잖아.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기억을 지워내듯 묘지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소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이름. 어머니와 아들. 그들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차 문을 열다 말고 다시 묘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 다시 올게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 길, 내비게이션이 서울 방향을 안내했지만 손은 반대쪽 핸들을 꺾고 있었어요. 고향 마을 안쪽으로, 아주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던 그곳으로.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곳엔 무엇이 남아있을까? 아니, 무엇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 자리에 식당은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편의점이 서 있었어요. 깨끗한 유리문, 환한 간판,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자동문.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여기였는데. 기억 속 식당은 낡았지만 정겨웠어요. 삐걱거리는 미닫이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밥을 먹던 동네 사람들.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편의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엔 원룸 같은 작은 창문들이 보였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세우며 물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 예전에 식당 있었죠? 윤미 씨가 하던. 아, 그 집.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엄마 알지 5년 전쯤 문 닫았어. 그 뒤로 여기저기 주인 바뀌다가 작년에 편의점 된 거야.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셨대요? 모르지. 식당 정리하고 어디론가 갔어. 봄에 돌아가셨다던데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다더라고.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전거를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편의점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혜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22살 여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MT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 고향 지역 번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이 이모였어요. 은우야, 혜진이가.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현장에서 사망. 단어들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장례식장.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는 내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죽었다고? 그 혜진이가? 장례식장은 작은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복도 끝 작은 방.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나처럼 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 영정사진 속 혜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그 표정 그대로. 혜진아.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그때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줌마가 보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기억 속 아줌마는 항상 밝고 생기가 넘치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아주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칙칙한 얼굴, 푹 꺼져 있었어요. 상복을 입은 몸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아줌마. 내가 다가가자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눈동자. 은우 왔구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배고프진 않았을까?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 사고 나기 전에 밥은 먹고 나갔을까? 내가 챙겨줬어야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어요. 아줌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좀 쉬셔야죠.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혼자 두면 안 돼. 무서워할까봐.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쏟아졌어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울지마 은우야, 고맙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건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차가움과 떨림. 버티고 있는 사람의 필사적인 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아주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혜진이를 보내고 돌아온 아주머니는 식당 앞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문 열어야 하는데. 중얼거리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말했어요. 학교는? 괜찮아요. 방학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개강이 일주일 남았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식당에 나갔어요.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 상을 치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떠나고 문을 닫을 때였어요.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은우야,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 어머니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안에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절대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라는 것도. 어느 날 저녁,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식당 문을 닫을 무렵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천둥도 쳤어요. 은우야,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산 있어요. 저 비에 어떻게 가니 2층에 혜진이 방에서 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비어 있으니까 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가기 싫었어요. 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축 처진 어깨, 느린 걸음.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벽에 붙은 포스터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을 꺼내뒀어.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아주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샤워 먼저 하세요, 아주머니. 감기 걸려요. 응, 그래야겠다. 아주머니가 돌아서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아,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가벼웠어요.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괜찮아요? 응. 미끄러워서. 아주머니가 내 팔에 기댄 채 말했어요.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겨우 말하고는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을 놓았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혜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눈동자, 떨리던 숨결. 샤워를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또 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아주머니가 벽에 기대어 서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다가갔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 은우야. 깨웠니? 괜찮아요. 잠 안 왔어요. 아주머니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를 때렸어요. 이런 날이면 혜진이가 무서워했거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천둥 소리만 나면 내 방으로 뛰어왔어. 초등학생 때까지도.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방에 안 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너무 무서워, 은우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주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냥 안았어요. 아주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힘이 빠졌어요. 이마가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넌 혜진이 친구잖아. 알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천둥이 또 쳤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은우야. 아주머니의 손이 내 뺨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넌 어려. 22밖에 안 됐잖아. 상관없어요. 혜진이가 보면, 혜진이는 아주머니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았어요. 떨리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아주머니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방 들어가, 은우야. 아주머니, 제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에 남은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밖에선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는 씻고 내려갔습니다. 잘 잤어? 아주머니가 등을 돌린 채 물었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아침 먹어.
김치찌개 끓였어. 감사합니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뜬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슬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은우야.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은 괜찮아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둥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말없이.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는 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저녁엔 함께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무얼 필요로 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영업 끝났는데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윤미야, 나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누구세요? 내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 아빠.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주머니가 황급히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 열지 마.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미야, 나 알잖아. 문 열어.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점 세게. 돈 얘기 좀 하자고. 보험금 나왔잖아. 아주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우야, 2층 올라가 있어. 싫어요. 제발. 아주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떠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미야.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보험금 얘기했잖아. 혜진이 명의로 나온 거 절반은 내 거야. 당신은 혜진이 아빠 아니에요. 호적엔 아빠야. 법적으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준 사람이 무슨 권리로. 권리? 내가 낳은 자식인데 권리 없어? 남자가 소리쳤어요. 혜진이 죽은 게 누구 탓인데. 당신이 제대로 키웠으면 그런 사고 안 났어.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내가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가 나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너 누군데? 그냥 나가세요. 경찰 부릅니다. 경찰? 해보라고. 남자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어른한테 뭘 어떻게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이 새끼가.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어요. 그리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만해.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도 나도. 의자가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왔어요. 우리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내 옆에, 남자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했어요. 서로 합의하시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합의는 무슨, 저 자식이 먼저 때렸어요. 남자가 따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협박했잖아요. 아주머니가 반박했어요. 협박? 내 권리 찾겠다는데 그게 협박이야? 혜진이 보험금은 한 푼도 못 줘요. 당신 빚 갚는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학자금으로 장례비로 다 썼어요. 남은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5천만 원 받았잖아. 없다니까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경찰관이 말렸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어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 또 올 겁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까지 걸어가는 내내 침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엉망이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깨진 그릇들,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 아주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를 제대로 못 키운 것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은우 너까지 이렇게 만든 것도. 나는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너 다쳤어. 입술 터졌잖아.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만졌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와, 은우야. 뭐가요? 여기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너까지 다치면 안 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아주머니, 넌 아직 어려. 앞날이 창창해. 아주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멈추지 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아주머니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따뜻한 밥. 먹어. 말없이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우야. 아주머니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멈추지 마. 숟가락을 놓을 수 없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밥을. 서울 올라가, 학교가, 친구들 만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너한테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마지막 한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가, 응?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았으니까. 다음 날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22살 여름 나는 첫사랑을 버리고 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묘지로 돌아왔습니다.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납골함 앞에 앉았어요. 아줌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죠. 너무 늦게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그냥저냥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 근데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켰다가 껐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보내신 거 알아요. 제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울컥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석양빛이 납고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시 올게요, 아주머니.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어요. 묘지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었어? 응, 곧 갈게. 운전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서울까지 2시간 반.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고생했다. 응.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씻고 올게.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책장 뒤쪽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학생증, 졸업 앨범, 혜진이와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꺼내 들었어요. 세 사람이 찍힌 사진. 해변, 여름바다, 혜진이, 나, 그리고 윤미 아주머니.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던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혜진이는 비자를 그리고 나는 어색하게 웃고 아주머니는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빈 공간. 하지만 기억났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했던 말. 애들아, 이 순간 잊지 마.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지금은 알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주머니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미소. 그때는 몰랐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미소가 제 첫사랑이 될 줄은.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거라는 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줌마가 저를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줌마를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혜진이랑 함께. 상자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서재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47의 얼굴.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반쯤 휘어진.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여름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아주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름 바다에서 혜진이와 함께.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고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